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구에 가장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도 인간이다. 라는 것 같아요. 예. 그 해악이 어떤 기준인지는 이제 또 역시 인간의 기준이긴 한데 지금 장마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는 인간이 좀 죄책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과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예. 그건 확실한 겁니까? 이런 거요. 네.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 네. 빙하가 녹아요, 지금. 빙하가 녹아. 빙하는 위에 요만큼 있고 아래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신기하게도 딴 거는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죠. 기체의 부피가 이만큼, 액체가 부피가 이만큼, 고체가 되면 작아져요. 모든 물질은 고체가 되면 작아져. 근데 희한하게 물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커져요. 얼음은 부피가 크다. 물보다 커요. 그러니까 물을 공기에 넣고 얼려봐요. 그럼 높아져 있어요. 맞아, 그릇 터지죠. 예, 터져요. 딴 거는 얼면 줄여. 모든 물체는 기체가 크고 액체가 고체는 더 작은데 물만 희한하게 물만 고체가 그래요? 더 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쭉 빙하가 있으면 대부분은 물에 갇혀 있잖아요. 예. 얼음이 이게 물이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면 해수면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낮아져야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그런데 뭐가 있냐? 음. 빙하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도 있어요. 남극은 다 육지예요. 육지에 어마어마한 빙하가 있어요. 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육지 위에 빙하가 있어요. 네. 이게 녹으면 이게 그대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린란드, 카나다, 남극의 대륙 위에 있는 빙하가 녹을 때 높아지는 거지 북극 빙하는 녹으면 낮아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그쵸.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시베리아에 있는 동토층에서 네. 동토층이 녹아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가 녹아서 거기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메탄가스? 예, 메탄가스.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CO2고 메탄은 CH4인데 네네. 그 보통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 바다 깊은 곳, 땅 깊은 곳에서는 그 이산화탄소가 되지 않고 산소가 없으니까 메탄이 돼요. 네. 산소가 있으니까 탄소에 산소가 붙어서 CO2가 되는 거고 산소 없으니까 산소와 거기에 수소가 해가지고 이제 메탄으로 나오는데 근데 바다에 있는 메탄들은 주로 그러니까 메탄 하이드레이트라 가지고 물 분자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얼음 같은 데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땅이 더워지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떠올라와 가지고 공기中메탄이 나가버리겠죠. 네. 또 영구 동토층, 시베리아 툰드라 영구 동토층에도 엄청나게 많은 메탄들이 갇혀져 있는데 그 메탄이 녹으니까 메탄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뭐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툰드라가 녹는 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 그 어려운 말로는 어려운 말은 자꾸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넘었다 이런 게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그러니까 한계를 안 넘었어요, 아직. 아직은. 아직 안 넘었어요. 그게 한계가 어디냐면 예. 그러니까 대기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2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35도쯤 올랐어요. 네. 2도가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이산화탄소 쭉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배출한 것 때문이에요. 배출한 것 때문에 높아지는데 2도가 되는 순간 사방에 산불 나요. 건조해지고 지금도 여름 되면 뭐 예. 사방에 산불 나잖아요.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엄청 호주도 난다고. 나고 그러니까 예. 국지적으로 5도치도 높아가면서 산불이 막 나는 거죠. 산불 나니까 뜨거워지고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툰드라나 바닷속에 있던 메탄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럼 2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2도가 되는 순간 이렇게 돼버려요. 온도가.
그러니까 2도까지 가는 건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거니까 막으면 돼요.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2도까지는. 네. 2도가 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예. 그러니까 2도가 그 순간 한 임계점이야. 근데 지금 1.35도예요. 근데 100년 만에 1.35도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도에서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5도에서 막아보자는 거예요. 1.5도를 저지선을 하자. 그 시간이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 안에 1.5도까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순 배출 이산화탄소. 지금도 우리가 이산화탄소 계속 배출하잖아요. 자연이 또 이산화탄소를 또 소모하겠죠. 순 배출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10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30년 전에 시작했다면 1년에 몇 %만 줄였는데 지금 시간이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1년을 줄여든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이거 줄이는 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정말 큰 딜레마인데 우리는 에너지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은 경제 그런 얘기합니다. 네.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얘기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환경이나 기후 변화 문제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피부로 알게 됐어요. 깨달고 있죠. 예.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네. 저는 그 당연한 답이에요. 당연한 답인데 전환만 가지고 될까? 지금은 사용량이 너무 많다. 사용량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인류 최고의 발명품 세 개를 꼽으라면 저는 자동차, 에어컨, 엘리베이터를 꼽아요. 에어컨 없이 못 사신다고. 네, 에어컨 없으면 못 살고요. 엘리베이터 요즘은 좀 이제 많이 변해서 15km 빼면서 막 변했는데 자동차도 덜 타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대의 발명품을 생각해요. 다 못 쓰면 석유 쓰는 거라면 우리는 대부분이 석유에 중독되어 있어요. 자, 석유로 연료만 때우는 게 아니죠. 이 안경테, 칫솔, 치약 다 볼펜도 네, 다 석유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포장재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들도 마찬가지 석유를 재료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약들도요. 네, 상대 많은 화학약품 원재료가 속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 쓰고 있는 것들 없이 과연 살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이 필요해요. 덜 써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덜 쓰는데 뭐 기술 개발 되게 중요한 없었죠.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생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약간 기술을 되게 왜 싫어하세요. 기술과 적대적인 경우가 많은데 기술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해요. 지금 보세요. 에어컨도 있잖아요. 옛날 에어컨과 새 에어컨이 있는데 새 에어컨 전기 거의 안 써요. 요즘 새 에어컨 막 여름 내려치도 몇만 원 더 안 나와요. 전기 쓰는 양이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신기술로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돼서 생긴 거 아니야? 산업이 발달돼서 생겼잖아. 그러니까 과학과 환경을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은 이제 멈춰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차피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과학과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더 과학과 기술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철호 박사님이 기후학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미세먼지는 뒷골목 깡패다. 그 기후 위기는 핵폭탄이다. 우린 뒷골목 깡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고 두려워하면서 왜 핵폭탄에 대해서는 무감한데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감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한다는 거가 김진동 씨 뭐 하세요?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얘기 안 하고 하는 거는 샴푸 안 쓰는 거. 샴푸 안 쓴다. 샴푸를 안 쓴다고 해주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안 쓰는 거는 수질 오염을 막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기후와 환경을 투척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기후와 환경. 기후 문제랑 환경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연결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기 깨끗해진다고 기후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기후 위기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을 조금 사용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선택한 게 대중교통 타는 거예요. 대중교통. 네.
그러니까 일산 집에서 지금 경기중앙선 타고 4호선 타고 내려서 여기까지만 1시간 반이에요. 차 타고 가면 45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야, 와 45분과 2시간 내가 미쳤냐? 내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사회 기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했는데 내가 요만큼 가스를 안 쓰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부지런해지면 되지. 여기서 딴 거 하면 되지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대중교통 타는 거라 생각해요. 대중교통. 자기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기차, 버스, 뭐 지하철.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 대중교통이 너무나 딴 나라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되게 어려운 건데 작은 텔레비 보는 거. 텔레비전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19인치를 잘 봤는데 왜 80인치가 돼야 되는가? 요즘은 이런 것들은 왜 선명하잖아요. 가까이 보면 네, 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과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 전기 디바이스 있잖아요. 컴퓨터 사용은 전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작은 거,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일단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개개인이 좀 그런 전기 같은 거 좀 많은 줄이고. 전기는 대부분이 산업체가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가장 많이 전기 쓰는 건 가정이 제일 많이 써요. 가정이 제일 많이 쓰고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공해 물질 내보낸 것도 개인이 자동차를 제일 많이 내보내요. 우리는 옛날에 70년대에 산업에다가 핑계 댈 때 있어요. 산업체가 한 거잖아.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정에서 배출하는 뭐 쓰레기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에게 떠맡겨두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제도화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자동차를 안 탔을 때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걸 뭐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 있거든요. 서울시도 얼마 전에 라디오 들으니까 뭐 차 마일리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차를 조금 타면 그만큼을 돈으로 돌려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편리함을 포기한 대신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내가 다른 이익이 있어야겠죠. 이 자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잘 안 보이거든. 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실마다 저거 놔둬. 공기청정기 놔줘요. 집마다 공기청정기 놔둬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공기청정기 만드느라고 미세먼지 발생해.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을 돌리느라고 미세먼지 발생해요. 내가 있는 이 공간, 우리 애가 공부하는 교실, 우리 식구들이 모여 사는 이 거실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평균적으로는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기후의 문제, 미세먼지, 환경의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찾는 해결점은 대부분의 점은 나한테만 괜찮아요.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